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그건 정말 고정된 것일까? 어떤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 되돌릴 수 없고, 나는 그저 그 일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현실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다른 차원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구성 요소부터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무엇이 나올까? 밀입자가 나온다.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밀입자가 나온다. 그럼 생각을 실은 뇌파는 어떨까? 그것도 역시 밀입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물은 모두 밀입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만약 우주가 모두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밀입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이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밀입자의 정체는 뭘까?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이 밀입자의 정체를 밝혀낸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가 있다.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된다. 빛이나 전자를 아주 좁은 두 개의 틈, 즉 슬릿을 통과하게 하면 그 밀입자들은 마치 파동처럼 움직이며 스크린 위에 간섭 무늬를 남긴다. 이것은 마치 물결이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무늬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어떤 장치를 설치해 밀입자가 정확히 어느 틈을 통과했는지 관찰하려고 하면 그 순간 밀입자의 행동은 달라진다. 이제는 파동처럼 움직이지 않고 마치 단단한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마치 총알 자국처럼 일렬로 찍힌 흔적만 남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밀입자들은 실험자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실험자가 밀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 즉, 관찰자가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험 결과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누군가가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대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관찰 그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밀입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밀입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는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는 거울이라는 의미와도 동일하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비 오는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누군가는 오늘 하루 망쳤다고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만에 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한다. 사건은 같다.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다르다. 이 차이가 현실의 질을 바꾼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일을 바라보는 관찰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관찰자는 누구인가? 관찰자는 바로 진정한 나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의도하고 창조하는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와 감정, 생각, 그리고 에고가 뒤섞인 복잡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너머에 마치 고요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카메라나 스크린처럼 존재하는 또 다른 나, 즉 순수 의식 혹은 참나가 있다. 이 참나가 바로 진정한 관찰자이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지금 모습을 100m 상공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라. 이것을 5초 이상씩 상상하라. 다음으로 시야를 더욱 넓혀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본 당신의 모습은 티끌만하게 멀어지고 당신이 들어있는 건물도 성냥감만하게 작아진다. 이제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시야를 점점 더 비약적으로 넓혀 한반도, 아시아, 지구가 차례로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라. 이제 지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면서 무한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그려보라. 시야를 더욱 넓혀 은하수가 사라져가고 다른 무수한 은하들이 명멸하며 멀어져가는 우주를 그려보라.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명 풍선에 담겨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상상해보라. 그걸 바라보는 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보다 더 큰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육신 속에 들어있는 당신인가? 육신 속의 당신은 육안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주에 퍼져 있는 당신, 즉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이처럼 무한한 상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 당신은 실제로 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뿌리 깊은 의식과 잡념 때문이다. 이처럼 관찰자는 에고가 아니다. 우리의 에고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불안해하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에고는 나라는 환상 속에 갇혀 외부 현실을 분리된 대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진정한 관찰자는 이런 에고의 소음에서 벗어나 있다. 관찰자는 순수한 의식이다.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 생각과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 존재이다. 이 순수 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본다. 그리고 이 관찰자가 현실을 창조하는 근원이다. 관찰자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의도를 부여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미립자의 파동은 하나의 입자로 응축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와 믿음은 잠시 후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현실을 빚어내는 도구이자 설계도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파가 시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넓은 자연 풍경,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뇌는 더 창의적이고 평온한 상태에 도달한다. 물리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시야 역시 마찬가지다.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질, 감정의 안정성,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안에 갇혀서 그 문제만을 들여다본다. 나 스스로 시공간상으로 시야를 좁혀 나를 육신의 공간 속에 가둬놓기 때문이다. 육신의 공간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히 나는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멀찌감치 넓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은 물론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동영상처럼 몇 발짝씩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가 아무리 거친 말을 퍼붓더라도 그건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역시 스쳐가는 동영상일 뿐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듯 멀리서 볼 수 있다면 내가 빠져있던 감정과 생각의 회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멀리서 바라보는 나를 동영상으로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텅 빈 공간 자체이다. 텅 빈 공간은 설사 동영상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존재한다. 텅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심리학 실험에서는 실제로 높은 천장이 있는 방에 있을 때 사람들의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물리적 공간이 넓어지면 사람의 생각도 확장된다. 같은 맥락에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공간에 따라 대화의 질이 달라졌고,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넓은 시야 이미지를 보여주었을 때 의사결정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멀리 본다는 것, 그건 단지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의식의 진폭을 넓히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몸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이름이나 생각의 조각이 아니다. 우리는 파동이다. 우리는 움직이는 빛이다. 육신이 나의 전부라고 믿으면 시야가 지극히 짧아진다. 육신은 100년쯤 살다 사라지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시야가 짧으면 나도 작아진다.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반면 빛으로 된 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육안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시야가 무한해진다. 무한한 잠재력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 티끌만한 하나의 지구에서 고정된 생각,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살아간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시야를 넓히면 넓히는 만큼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의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단지 관찰자인 내가 시야를 넓혀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시야를 바꾸는 것, 그것은 곧 나를 바꾸는 일이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은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고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와칭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 한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아무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가고 깊은 고민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도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나를 알면 신을 알게 된다. 내 마음을 수정처럼 맑게 닦아 시야가 무한해지면 무한한 신과 하나가 된다. 원래의 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모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설계된 수업이다. 지구는 거대한 학습장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시야는 무한히 넓어진다. 모든 걸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구는 육신의 옷을 걸친 무수한 영혼들이 연기를 펼치는 연극 무대이다. 모든 등장인물은 연기자들이다. 연극의 이야기도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짜인 각본대로 전개된다. 때로는 각본에 정해진 나의 배역이 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배역을 맡은 연기자는 연기자일 뿐이다. 진정한 나는 연극 전체를 멀리서 지켜보는 무한한 마음이다. 시야를 넓혀 멀리서 큰 눈으로 내려다보면 무수히 많은 개체의 나들이 한 무대 위에서 다 함께 연기를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내가 중간에 배역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연극을 무사히 마치도록 해준다. 견디지 못할 시련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써놓은 각본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겪는 가장 힘겨운 시련이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관찰자, 즉 진정한 나, 빛이자 신인 나는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 관찰자의 힘을 이해하고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